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를 해볼 종목은요, 바로 이 후성이라고 하는 종목하고, 바이오니아라고 하는 종목, 두 가지를 좀 합쳐가지고 방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현재 후성하고 바이오니아의 주가가 굉장히 좀 좋지가 못합니다. 저희가 가진, 보유한 종목 중에서는 바이오니아하고 후성이 이제 손실이 가장 큰 종목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선은 후성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니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후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지속적으로 하락이 조금 더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손실이신 분이 제법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후성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반도체와 그 다음에 2차 전지 여기에 이제 관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흑수가스와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에칭가스 요런 것들을 생산했던 기업이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이 전해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유상증자를 1,000억 원 이상 하는 바람에 주주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굉장히 많은 이탈 자금이 저는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이었죠. 이날인 보시면 1월 26일 날 거의 보시면 거래량이 200만 주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말은 이 손절 물량이 제법 많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유상증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보자라고 하면 김금수 부자가 그래도 50%를 책임져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주주들한테 배정되는 것은 한 500억 정도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굉장히 어떤 주주들한테는 굉장히 큰 금액으로 다가왔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후성에 대해서 손절매 물량이 저는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요렇게 추측이 됩니다. 후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잘 되기 위해서는, 작년에 적자가 계속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게, 4분기에 들어와서 적자를 흑자로 바꾸어 줄 수 있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반도체 업황, 그 다음에 2차 전지 업황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작년 4분기에 이 종목이 흑자로 전환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흑자가 가능한 시기가 언제냐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적어도 올해 2분기 부터 흑자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올해 3분기 정도 되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요렇게 추측을 좀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 종목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업황이 좋아야 되는데 업황은 반도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좋아야 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가는 종목만 가고 안 가는 종목들은 정말 안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ISC라든지 뭐 코세스, 롯데 시스템, 유진테크, 기가비스, 주성 엔지니어링, 뭐 펨트론, 그 다음에 테크윙,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해가지고 오늘 보시면 뭐 또 줄줄이 반도체가 빠졌습니다. 근데 반면에 가는 놈은 또 갑니다.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 또 상승이 나와줬었죠. 가는 종목들이 일부가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하락한 종목들의 수가 훨씬 더 많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후성도 여기 반도체 쪽에 속하다 보니까 오늘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 종목도 결국에는 좀 조정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소폭 이제 올라가는 게 반, 떨어지는 게 반인데 올라가는 게 조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전해질 관련해가지고는 아직까지도 얘는 이제 탄산 리튬으로 전해질을 만드는데, 탄산 리튬, 그러니까 리튬의 가격이 회복이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물품의 가격이 내려가는 바람에
판가 인정을 제대로 못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2030년까지 유럽에서 내연기관차 그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면 리튬의 가격도 저는 증가하지 않겠느냐,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후성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해질의 가격 단가도 조금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조금 더 빨리 돌아와 준다라고 하면 그래도 후성의 가격은 충분히 회복이 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의 평균 단가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4,000원 아래 위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12,000원대 정도 왔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빠지는 바람에 아마 견디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잘 압니다. 누구보다 잘 아는데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버텨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나는 손절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겠다라고 하시면 지금 하지 마시고 주가가 조금 더 반등이 나왔을 때, 반등이 아직 제대로 안 나왔잖아요. 제대로 된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물량을 줄여가셔도 늦지는 않는다. 그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떨어진 종목 중에 대한전선이 있죠. 이 대한전선도 보면 유상증자 이후에 이렇게 급격하게 빠졌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 가장 최저점보다는 그래도 살짝 위쪽에 있는 구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권리락 때문에 빠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한전선 같은 종목들도 회복이 조금은 더디겠지만 가능은 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이 상당히 더디긴 합니다. 그런데 올해 반도체 업황이 돌아온다면 후성 역시도 돌아갈 가능성, 그러니까 예전의 가격으로 희귀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하면서 우리가 인내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바이오니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나 바이오니아 역시도 많이 빠진 종목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다행히 아주 소폭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이미 많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오늘 오르긴 했지만 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앞으로 방향성이 바뀔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은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의 사업을 한다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 사업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진단키트인데,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가망성이 없습니다. 이거는 사양산업에 가깝기 때문에 잘 안 될 겁니다.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비엔알신입니다. 비엔알신 같은 경우에는 이거하고는 다르다. 지금 대부분의 매출이 비엔알신에서 나오고 있는데, 작년 4분기에 이제 롯데 면세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초도 물량이 만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엔알신 올해 판매량 저는 증가할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브랜드, 그러니까 인지도의 힘이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세 번째는 바로 이 말도 많고 탈이 많은 바로 코스메로나입니다. 일단 우리가 주가가 요 구간에서 더 많이 빠진 이유가 뭐냐 물어봤을 때 소송, 그러니까 1심의 결과가 나빴다 이거죠. 패소를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패소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비록 패소는 했지만 이거는 이제 누구나 예측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원래부터 코스메로나는 한국에서 팔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이슈에 대해서 주가의 반응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이 되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요거 패소 때문에 빠진 부분은 이 정도는 복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요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손절보다는 보유 의견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을 현재 신규 매수하라, 그 다음에 추가 매수하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추세가 조금 무너졌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주가가 그래도 이 종목은 올라갈 때는 정말 무섭게 갑니다. 근데 또 떨어질 때는 정말 무섭게 떨어지는 게 굉장한 단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항상 이런 자리에서 2만원대 중반, 그리고 후반, 그리고 초반대에서 항상 바닥을 형성하고 주가는 굉장히 많이 갔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손절을 해버리면 가장 최저점에서 손절을 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매도를 하시면 안 되고 힘은 들겠지만 계속해서 버텨가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 이야기가 또 있네요. 여기 보시면 바이오니아가 최대 미용 성형학회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바이오니아가 2월 1일부터 3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이 세계 최대 미용 성형학회 IMCAS의 참가업체 혁신기업체 15개 중 하나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후보 발표를 통해 코스메로나 홍보에 어쨌든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현재 주가에 크게 플러스 작용으로 작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여기 보시면 미용 성형학회에 참가해가지고 코스메로나 유럽에서 더 많이 팔릴 수 있게 인지도를 올려놓겠다, 요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학회 IMCAS가 전세계 피부과, 성형외과 전문의 등 업계 종사자 14,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글로벌 최대 학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용 성형 분야 최첨단 기술을 비롯한 전문 지식이 활발히 공유되고 전파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코스메로나 알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 코스메로나에 대해서 브랜드, 그러니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코스메로나가 작년 6월 달에 만료가 되었고요. 그때부터 판매가 시작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높은 가격과 그 다음에 효과에 대해서 정말 효과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전부 해소가 되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 그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주가가 좋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코스메로나에 대해서 가격이 비싸다라는 점과 그 다음에 낮은 인지도, 그 다음에 효능이 정말 있느냐, 요 세 가지 중에 한두 개만 조금 개선이 되어도 판매량은 상당히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첫 번째는 효과, 두 번째는 가격이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회사가 정말로 이 코스메로나를 잘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니아는 지금 보시면 개인 외국인은 매도를 했고요. 반면에 기관에서는 오히려 매수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지고 가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지금 자리가 완전 최저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힘들겠지만 후성과 바이오니아는 보유 의견 드리고 조금만 더 버텨보자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저희가 이제 유료방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여기 동학개미TV 가입 신청하기 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금감원에 정식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저희도 유료방을 운영을 할 예정이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여기 보시면 이쪽에다가 글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